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흔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퇴행성 관절염도 치료가 되나요? 라는 것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부위의 외상, 관절의 과다한 사용, 어긋난 모양으로 잘못 연결된 관절 또는 과체중으로 관절과 연골에 과도한 부담이 있을 때 관절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통증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구조적인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원인과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가지고 접근하면 참기 어려운 관절통도 치료가 가능한 것이지요. 한의학적으로 볼 때 골관절염은 풍, 한, 습 세 가지 기운이 인체에 노출되어 생기는 것으로 특히 겨울철 한기에 의해 관절이 상한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에는 냉기가 신경을 자극하고 점차 차가운 기운이 조직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연골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서 2019년이면 노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 사회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70세 이상 정상 노인 인구의 70% 이상에서 엑스레이 이상 발견되고 7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최소 1개 이상의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은 고령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요즘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절이 무엇인지 우선 짚어볼까요? 우리 몸의 골격은 200여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뼈와 뼈가 만나서 서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이룬 것이 관절입니다. 예를 들면 종아리에 있는 경골과 넓적다리에 있는 대퇴골이 만나서 이룬 관절이 바로 무릎 관절입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는 두 뼈의 끝은 연골이라고 부르는 매끄러운 물질로 쌓여 있습니다. 연골은 뼈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관절이 통증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해줍니다. 또한 관절은 활막이라고 부르는 섬유 조직에 의해서 덮여 있는데 이 활막은 활액을 생성하고 관절의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성된 활액은 관절의 마찰을 줄여주어 닳지 않도록 해주며 연골의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여 관절을 안정시키는 인대, 관절을 움직이고 힘을 주는 근육,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건도, 관절을 이루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는 이런 여러 구조들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 관절염의 증상은 어떤 것일까요? 또 염증이 있다고 모두 다 나쁜 것일까요? 염증은 손상이나 질병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염증 반응이 체내 한 군데 내 이상의 관절에 발생한 것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관절의 손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부종, 통증, 뻣뻣함 등이 유발됩니다. 이런 현상은 대개는 일시적이지만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관절의 장기간 또는 영구적인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관절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우선 오늘은 골관절염을 알아볼까요? 정상적인 관절은 통증 없이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연골이 그 끝을 덮고 있습니다. 골관절염은 이런 연골에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는 성분이 소실되고 기계적으로 마모되어 연골 밑에 뼈가 드러나게 되고 자극을 직접 받은 뼈에서 작은 뼈 조각들이 자라나서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을 유발하여 방치하면 관절의 변형과 운동 제한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으로는 우선 통증과 염증이 있습니다.
연골이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직접 마찰하게 되고 이것이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통증은 대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조금 심하고 조금 활동을 시작하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너무 과도한 활동을 하면 급작스럽게 악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있으면 붓고 뻣뻣한 느낌이 생기며 관절염이 오래 지속되면 뼈 자체가 커지는 변형이 옵니다. 손가락 마디나 무릎 관절이 커지는 현상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관절을 구부리거나 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관절강 안에 닳아서 떨어져 나온 연골이나 뼈 조각이 떠다니게 되어 움직일 때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걸을 때 갑자기 통증을 느끼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떠다니던 뼈 조각이 관절 사이에 갑자기 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관절의 통증 때문에 활동이 감소되어 관절 주위의 근육이 약화되고 위축되는 증상도 발생합니다. 골관절염은 어느 관절에나 생길 수 있으나 대개 체중 부하를 받는 무릎 관절, 고관절, 요추 관절 등에서 잘 생깁니다. 이외에도 환자의 생활 습관에 따라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절에 호발하게 되는데 주부들에게서는 손가락 관절에 관절염이 많은 것이 그 예입니다. 골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으로 조기 발견과 적절한 한방 치료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관절에 무리가 가고 통증을 유발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부들은 쪼그려 앉아서 일하는 것을 삼가하고 의자에 앉아서 하도록 하고 청소를 할 때도 엎드려서 하기보다는 자루가 긴 걸레를 이용하여 서서 하는 방법입니다. 관절염이 생기면 운동의 선택도 바뀌어야 하는데 뛰고 달리는 운동을 하던 분들은 관절에 무리가 없는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등으로 종목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만은 관절에 무리를 주는 요소이므로 식습관의 개선을 통해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인들과 달리 관절염 환자들은 개개인의 관절염 특성과 현재 관절염의 상태 등에 따라 각기 적절한 운동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환자들이 운동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절염 자체로 인한 장애입니다. 그러나 관절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관절염 자체가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고 차츰 관절 상태에 따라 강도를 높여가는 체계적인 운동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우선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낮은 강도의 운동을 매일 시행하여서 관절의 운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면 관절의 기능을 보존할 뿐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근육 강화 운동은 스트레칭에 비하여 강도가 더 강하며 빈도는 매일 시행하는 것보다는 하루씩 걸러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법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근육 강도보다 더 강한 강도를 통하여 근육을 운동시킵니다. 증상이 있는 치료 초기에는 관절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근육에 힘을 주는 등척성 운동이 안전하며 증상 호전에 따라 아령, 헬스클럽의 기구 운동 등을 통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근육 강화 운동을 지속하면 관절에 가는 충격을 강화된 근육 자체에서 흡수하게끔 할 뿐 아니라 관절의 운동을 더 쉽고 원활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폐 강화 운동, 즉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체내에서 비교적 큰 근육들을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하게 반복적으로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심폐 강화 운동은 말 그대로 근력을 키우는 기능 이외에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다이어트와 기분 전환, 신체 건강을 위하여 가장 좋은 운동이며 관절염 환자에게는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수영, 아쿠아로빅,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이 추천됩니다. 심폐 강화 운동 강도는 운동을 하면서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여야 하며 숨이 차서 갑자기 중단할 정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너무 땀이 나거나 열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비교적 편안한 느낌을 갖고 할 정도여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많은 운동 중에서도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은 주로 물속에서 시행하는 운동입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물속에서 걷기 운동 등은 관절염 환자에게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면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근력과 관절의 운동성 증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하실 때 주의점은 우선 움직이지 않는 평상시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염증이 심해서 붓고 열감이 있을 때에는 운동을 중단하시고 한의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성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한의사와 상의하에 단계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급성기에도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움직여주는 관절 가동 범위 운동과 관절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에 힘만 주는 등척성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운동을 할 때는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특히 진통제 등을 복용하고 통증이 없어졌다고 무리한 운동을 시행하면 증상이 재발하고 오히려 관절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부족하다 싶을 정도의 가벼운 강도로 시작하고 근력과 심폐 기능의 향상에 맞추어 운동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한의원에서 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관절염의 치료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한방치료 방법은 봉침 치료입니다. 봉침은 벌에서 추출한 것으로 인체에 무해한 독을 말합니다. 약침요법 중에 하나인 봉침요법은 일반 침구요법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면역 증강에 효과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침의 효과와 가벼운 열감으로 인한 뜸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각종 관절염으로 인한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 질환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해소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단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 한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1번에서 3번 정도 시술하며 치료기간은 증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대략 10회 정도의 치료에서 호전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약요법은 관절염의 풍, 한, 습 등의 나쁜 기운을 없애줌으로써 염증을 제거하고 기혈을 보충해 약해진 관절 주위의 근육, 인대, 연골을 보강하게 됩니다. 또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어혈과 담음을 없애는 한약을 사용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각종 통증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연골 한약으로 관절 부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관절 내 부족해진 진액을 보충해 주어 손상된 관절을 빠른 시간 안에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의 몸 상태와 증상에 따라 치료기간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초기의 경우 1에서 3개월, 중기의 경우 3에서 6개월, 말기의 경우 6개월 이상 치료를 하게 됩니다. 1개월까지는 연골 보충기로 관절 내 순환이 원활해지고 연골과 뼈 등의 관절 조직에 영양 성분을 채워가는 과정으로 증상이 호전되어 가게 되고 이후 2개월까지는 통증 치료기로 통증이 호전되어 평지 보행 등이 편해짐을 느끼며 3에서 4개월 차에 이르면 일정 기간 계단 보행 시에 통증이 호전되어 관절의 움직임이 편해집니다. 4에서 5개월에 이르게 되면 관절 연조직이 튼튼해지고 염증이 거의 없어져서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움직임이 수월해집니다. 이후 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에 이르게 되면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고 움직임이 자유로워지며 건강해집니다. 진통소염제가 가지는 위장장애와 흔히 뼈주사라 불리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없음으로써 한약 처방을 이용한 관절염의 치료는 전체 건강상태의 호전과 함께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지고 치료가 잘 안 된다고 참고 계셨던 관절염. 관절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절한 한방치료로 관절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